이번 그 베이징 올림픽 때도 초반에 그 쇼트트랙 문제를 불거지게 한 것은 시진핑이 국가적인 어떤 행사에서 이번에 그 미국과 갈등도 많았잖아요. 외교적 보이콧도 있고 그래서 맞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슈를 만들어서 중국인들을 결집시키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했다. 네.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본인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세계 사람도 다 아는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과정을 계속 해가는 것은 결국 공산당의 뒤에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뭐 정확하게 지금 너무나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실예를 말씀드리면요. 예. 올림픽 그 쇼트트랙이 계속적으로 열리는 와중에 중국에서 영화 한 편을 개봉하게 됩니다. 반치광이죠, 반치광.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했던 영화 같은데. 이게 근데 중요한 건 그 쇼트트랙의 중국 선수를 반칙으로 해서 미러뜨리고 그죠? 스케이트 날로 얼굴을 찍게 되고 한국 쇼트트랙의 선수들을 반치광으로 묘사한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어이없죠. 이 한국 쇼트트랙 이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의 명예훼손인 거예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어떻게 올림픽이 열리는 그 기간 중에 그런 영화를 개봉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올림픽 정신에도 위배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그 영화의 시나리오 작성부터 그 배급, 개봉을 관여했던 곳이 베이징시 당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한번 세계적으로 제대로 한번 이슈를 만들어 볼까 많은 고민 끝에 그래서 그때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부터 해서요 전 세계 그 IOC 전 위원들에게 이 상황을 그대로 제가 이메일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 베이징시와 그다음에 중국 당국에 네, 이거는 제대로 항의를 해서 그렇죠. 앞으로는 올림픽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릴 수 있게 돼서 네. 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가죠. 저희가 인사이드 스토리하면서 박수를 잘 치진 않는데 이건 진짜 박수 쳐야 될 일이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꼭 짚어봐야 될 일이요.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런 활동들이 정부 주도 왜곡 활동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뭐고 또 최종적인 목표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전에는요. 네. 그 서양인들이 아시아권의 어떤 중심 문화를 손꼽으라고 하면 대부분 중국 문화를 손꼽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두 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지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기생충, 네. 우리 K-팝, BTS. 그렇죠. 네. 전 세계인들에게 이제는 이 K 콘텐츠가 각광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문화적인 열등감을 느끼는 건가요? 맞습니다. 중국이? 이제는 이 아시아권의 중심 문화의 주도권을 한국으로 빼앗겨 간다라는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위기감에서 오는 잘못된 애국주의의 반로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항상 불거질 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정부에 약간 아쉬운 마음도 분명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정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앞으로 어떤 점을 좀 노력을 해야 될지 그것도 네. 궁금하네요.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요즘에 또 사도광산 문제가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도광산에 관련돼서 일본은 또 너무도 그죠? 예. 얍삽하게도 진짜 정확하게 어울리는 단어를. 되게 시원하네요. 네. 어떻게 보면 에도 시대의 기간을 한정져서 그죠? 네.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의 어떤 강제 노역이 있었던 거를 숨기기 위해서 그죠? 네.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금 신청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돼서 한국 정부에서는요, 이제는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제는 일본의 어떤 이런 지금 잘못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잘못된 부분을 외교적으로 풀어나가는 노력들을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서 반대로 민간 차원에서는요. 네. 이제는 일본에서 이런 잘못된 행태들을 좀 세계인들에게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세계적인 여론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홍보력을 키워나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류 문화를 그러니까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들리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도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아는. 한류 스타인 송혜교 씨뿐만이 아니라 네. 배우 이영애 씨와도 또 한식 프로젝트도 오랫동안 진행을 했었고요. 네. 예. 특히 요즘은 젊은층 우리 또 뭐 몬스타엑스라든지 뉴이스트라는 그런 한류 스타들과의 어떤 호흡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요, 정말 세계인들의 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쉽게 전파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요즘에 특히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한 맞습니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콘텐츠들, 드라마, 영화들이 세계인들에게 널리 퍼지고 케이팝, 어렸을 때 제가 팝송 아무 뜻도 모르면서 따라 불렀었거든요. 근데 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뜻이 뭐지라고 궁금하거든요. 그들이 이제 한국어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